증상은 제가 생각나는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번 러프하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비염을 보세요. 비염 때문에 우리 이제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실은 비염인지도 모르고 산 사람들이 절반은 넘은 것 같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주변에 조금만 관심 있게 주변 가까이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희한하게 벌리고 있어. 이게 벌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숨 쉬려고. 서로 숨 안 쉬어지니까. 왜 그러시?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꼭 그렇게 혹시 뭐 기관지는 괜찮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왜 긁었어? 숨은 코로 쉬어야 돼. 입으로 다 해볼 것 같아. 모든 게 코로 만들어 놨었어. 입으로 바로 쉬기 때문에 이 공기 중 미세먼지가 뭐고 전혀 걸러지지 않고 목으로 들어가지고 목이 항상 안 좋은 거라니까. 비염 있는 사람들은 이 기관지염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산다고. 왜 그러니까 어쩐지 아세요? 비염 따로, 비염을 생각하고 여가 안 좋으니까. 여기가 안 좋으면 항상 어때?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오르겠죠. 머리 열이 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해버려, 편도를. 편도가 6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9개 편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맥봉처럼 이렇게 부푼단 말이에요. 열이 있으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침으로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침으로. 입을 벌리고, 거기다가 얘가 이제 부풀면 공기가 확장이 되고 뺑뺑하니까 공기만 팍 빼주면 바람만 빼주면 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삼등침이라고 해서 긴 침이 있어요. 그 구멍 뚫는 침이.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주던 게 계기름이에요. 계기름을 끓이게. 끓여갖고 딱 그런 걸 묻혀가지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침을 쓰던 걸 또 끓여갖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직에 들어갔다 오면 오염이 돼. 이게 잘 안 들어가. 그 다음에 넣으면. 근데 계기름을 탁 바르면 없으면 뭐야? 머리끼리. 지금 위생자 들어가서 머리길은 묻혀갖고 매끄럽게 넣으라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정 안 되면 코기름이라도 아니면 콧바람을 쓰면 그가 습기가 될 거 아니에요. 김에서 그래갖고 넣는다니까. 매끄럽게 해가지고 구멍을 넣으라고. 근데 비염을 비염의 특징은 뭐예요? 코에를 관장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폐가 높대. 폐. 그럼 우리 치료를 어디서 접근하겠어요? 폐에 열을 내리는 걸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게 참, 그러면 코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뭔 일이 벌어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푸느라고. 이것도 비염입니다, 비염. 근데 어찌됐든지 폐의 기능이 조율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란 말이에요. 폐를 진정시켜. 폐를 진정시키는 약이 그렇게 없어. 의외로 없고 미치겠어. 근데 이제 선폐제라는 약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마왕 같은 게 그렇게 듭니다. 행인 우리가 살구시 같은 게 그런 건데 폐의 계절은 뭐예요? 폐의 계절은 어느 계절? 가을. 금기는 가을 계절 선선한. 근데 폐는 선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폐는 그래서 뜨거워도 안 되고 차도 안 돼요. 폐에 참견이 탁 들어못져요. 콧물이 쓰기 흐르는 거예요. 폐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열이 코로 전해지니까 코가 막혀 말라버리고. 그럴 때 폐에 대표적인 우리가 약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많아. 맹문동이 대표적인 거라고 했어요. 맹문동. 근데 맹문동을 도와서 약성을 시너지를 일으키는 약제가 뭐였다? 천문동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코가 이렇게 뭉쳐. 그러면 여기를 저 가운데를 비중격이라고 해요. 콧뼈 있는데 가운데 여기는 동맥이에요. 동맥. 그러니까 이게 콧뼈가 부러지면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동맥이 터져버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비익이라고 해서 여기는 정맥이 흐른다고 해요. 이 정맥류가 생겨 코 안에서
정맥류가 어혈이 쌓여가 부풀어. 콧구멍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해를 해가지고 피를 빼버리면 숨을 쉬어요. 순간적으로. 그럼 우리는 약용작물, 생활건축 연구반이잖아. 그리고 약용작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이게 뭉쳐있는 걸 푸는 약재가 있어. 그게 갈근이에요. 갈근. 약국에 가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요즘 감기 유행해서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 갈근탕이라는 감기약이 있어. 또 여기가 요 독일산 데가 있다니까. 갈근탕이라고. 갈근탕이 몸살 감기를 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피곤하시면 미란 선생님이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 감기예요. 정확한 감기. 그게 몸살 감기, 근육이 뭉치게 했을 때 그걸 드리는 거예요. 오늘 풀리는 거예요. 갈근이 기본적으로 뭉친 거. 그게 역설적으로 갈근탕은 아까 요 병강세를 힘을 빼는 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직접 많이 먹으면 여자들 때 그거에 푼다니까 풀어. 칡즙은 언제 먹습니까? 갱년기 지날 때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도 돌아다니죠. 해독시킬 것 같지만 갈근이 해독시킨다고 나와 있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해독시키는 거는 갈화락에서 칡꽃이 주독을 푼다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TV 보면 칡 막 이런 막 독청 누군가를 캔다고 욕설 보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하고. 비염. 그래서 어혈을 제거하는 약재가 있었죠. 어혈을 제거하는. 그것이 천궁이에요. 천궁. 천궁이 우리 뭡니까? 어혈 방지제 있잖아요. 아스피린? 이런 기능을 한다고요. 천궁이. 근데 모든 약성을 코로 끌고 가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코에 가서 작용을 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목련꽃. 안 핀 목련꽃. 그 신이라고 하죠. 신이. 피기 전에 털 보송보송. 지금 마무리했어요. 네. 지금 따야 돼. 좀 있다가. 이게 좀 있으면 햇빛에서 깨끗하게 탁 터지거든요. 그때 따는 게 돼. 딱 터질 때 따요? 아니, 지금 따서 쓰면 돼. 지금 따서. 와, 엊그제서 알았네. 꽃차 하신 분들이요. 안 핀 놈을 송이째 해버리면 걸린다는 유통에. 나 이제 법이라도 느껴봐. 꽃차가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그것에 제재가 들어오냐면, 거기서 들어온다 내려갖고, 인터넷에서 팔면 그놈만 또 했는데, 그게 꽂혀가지고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 신의로, 목련꽃으로 꽃차를 만들려거든, 꽃받침이 있으면 안 된대. 요거 털난 것은 위생상 허가가 안 났대. 털은, 그래서 안에 있는 꽃잎을 하나씩 따갖고 꽃차를 만들어야 한다네. 꽃차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외우시는 거예요. 갈근, 천궁, 신에서 갈천신. 이것이 비염약이다. 기본 방법. 기본 방법.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게 갈천신이. 근데 조금 사람에 따라서는, 근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혈에 열을 더 빼줘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너무 심한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해독약을 공부 많이 했죠. 해독약 공부 많이 했어요. 여기 장독대 가면은 치다 지금 열려갖고 있죠. 치다. 따갔나? 치자도. 나중에 보시면 이 밑에 요 빈집 있죠. 담벼락에 보면 금우나 일동쪽 꽃 엄청 많이 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산소 밑에도 보면 아무튼 이 동네 뒤쪽에 금우나 많습니다. 근데 꽃만 쓰는 게 아니라 인동등이라 해가지고 줄기도 꽃하고 효능이 같다고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줄기도 꽃이 없으면 그놈 쓰면 돼. 줄기 따다가. 비염은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음양오행하고 장부하고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비염은 뭐를 다스리는 거다? 폐의 기능이다. 폐를 살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갈천시는 여기서 드러난 증상, 이 증상을 해결한 지금 이론이고, 폐 기능에 영향을 넣어주는 것은 뭐였다고요? 맹문동, 소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공부하고자 하면요, 증상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덜 불안하잖아요. 알고 있으면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비염. 근데 이제 비염. 입이 진다는 거예요. 입이 튀어. 입이. 이거는 이제 현대화에서는 해부 병입적으로 현대화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허피스 또는 헤르페스라고 하는데, 이 균은 성병의 균이야. 바이러스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다는 거예요. 수두. 이쪽에. 근데 수두가 어디로 드러나게 돼요? 대장포진으로 드러납니다. 대장포진. 이런 것처럼 이게 허피스가, 헤르페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안 낫고. 그래서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여기 대장포진 치료하고 똑같은 기전이에요. 이게 치료약 주세요 그러면은 항생 연고를 줘요. 그냥 약 발라고 낫지도 않아. 근데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설명한다? 입술은 어디와 관련 있어요? 비위와 관련 있어요. 소화 기능을 잡아줘요. 위에 열이 있어요. 위에 열이 있어요. 위에 열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경락을 보시면 족, 양명, 이경은 아랫입술로 판단해요. 이렇게 지나가요. 윗입술의 문제는 뭐다? 대장의 문제다. 근데 두 개 다 위경이나 대장이나 양명경이에요. 대장은 수양명 대장경이고, 위경은 족, 양명, 위경이에요. 어찌됐든 양명 경락의 문제입니다. 양명 경락에 문제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안화사가 오는 거예요. 위에 열 때문에 오는 거야. 양명이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안화사를 치료할 때는 뭘 치료해야 된다? 소화기능을. 본인한테 설명하면 본인이 그걸 알아요. 본인이 그기 때문에 항상 답답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그러잖아요. 인간은 어차피 다 생물들이 그러잖아요.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받아들여요? 음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명상만 해갖고 공기로부터. 우리 제과에 가면요, 그런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명상만 하고 뭐 몇 달을 보냈는데 웃기는 소리요. 어르신들 딱 복귀 끊어지고 얼마 하면 돌아가시던가요? 일주일이면 돌아가셔요. 복귀 끊어지고. 구안화사 비기능을 잡고 여기 경락의 흐름을 원활하게 끌어주면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헐피스하고 근데 이제 입술 칠 때는 이런저런 언제 막 이 자꾸 하겠어요. 이게 입술 친 것은 이게 이런 때도 오면 돼요. 피곤하면 화열이 떠. 열이 침이 제일로 빠릅니다. 침이 뭐예요? 침이 신경과 쪽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데서 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극해요. 요즘에 그게 그 양의사들이 통증학과에서 침 많이 쓰죠. 네, 많이. 침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한의사들이 하도 뭐라는 게. 왜 한의사들도 할 말 있지. 주사기를 쓰면 양의사들이 진단을 해. 실제로 내선이라는 침이 있어요. 내선들 리프팅하는 침을 한의사들이 주사기를 사다 거기다가 그 봉합사 있죠. 봉합사가 이게 툭툭 감아지는 거 있어. 그놈을 간호사들 시간 있을 때 그놈 잘라 거기다 끼라는 거예요. 주사기에다가. 그래갖고 저 있죠. 저 소독기에다 넣어놨다 쓴 거예요.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료 걸로 돼가지고 연구를 제대로 해갖고 나오면 이쪽이 되는데 주사기에다 넣었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어떻게 한의사가 니들을 쓰냐. 주사기라는 소리. 니들을 너희들 쓰면 되겠어. 너희 침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자기들이 뭐 맨날 항생제 놔주고 근육 진통제하고 근육 이완제만 줘갖고 빨리거든. 어쩌라도 그것만 줘야지. 통증을 갖고 어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침 효과를 알아 이 사람들은. 근데 침을 넣긴 놔야 되겠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안 넣고 침관 하나 만들어요. 주입기를, 침 주입기를. 그리고 침을 딱 넣어갖고 그러면 쑥 밀어놔. 아파. 그렇게 높게 탁 찾고 넣어야 되는데 아파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넣었어? 처음 보고. 초음파를 딱 걸어. 정확히 그 신경을 잡아줘. 효과가 없어. 그때는 그 흉내를 또 어떤 한의사가 또 흉내가 됐어. 여러분 이제 그럼 갖다가 놓고 놨어. 좋거든, 재밌거든. 그때 양의사들이 난리를 쳤어. 라고 소송을 붙고 드디어 야, 이거 대거다 한의사도 쓰게 해라. 화가 났어 지금. 예? 걸비하고 웃겨버려. 실제로 한의사들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좋잖아요. 왜냐면 접질러 갖고 왔어. 그걸 급하면 벌 수 있는 거니까. 뼈가 부러지지 않게 벌 수 있잖아. 안 부러졌으면 거기서 사이라고 침으로 해결하면 돼. 부러졌는데 침으로 해결한다고 하다가 탈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고안하자. 그러니까 헬프에서 끝났고. 당뇨는 아까 고혈압 설명드렸는데 기전이 이거는 간암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본이 똑같기 때문에 당뇨하고 고혈압하고 나중에는 같이 약 먹습니다. 보셨죠? 당뇨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시발이 뭐냐면은 위에 양명예죠. 위하고 대장의 열로 대시합니다.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소화를 담당하는데 소화를 담당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와. 열이 생겨.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냄새가 와요. 냄새가 와. 밑에 보시면 냄새 종류가 있어요. 여기 좀 오향이라고 해서 향내가 난다고 돼 있어. 단내가 난다. 향내가 난다. 있잖아요. 오향에서. 근데 초기는 이 향이 아니에요. 냄새는 치가 나, 치. 악취가 난다. 냄새가 나, 냄새가. 초기 증상. 이걸 그래서 위에 열이 있기 때문에 금방 소화가 돼요. 이거를 다시라고. 다시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또 하나 증상은 뭐예요? 갈증이 많이 나요. 갈증. 그거는 뭐의 문제라고요? 폐의 문제라고요. 폐의 문제. 나중에 폐의 장상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 생각나십니까? 통조수도기능이라고 해서 폐는 물기를 관장한다고. 폐에 열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갈증이 계속. 또 하나는 당뇨, 방광의 문제, 심방광의 문제. 이 세 가지 장부의 연합입니다. 근데 증상이 보면 당뇨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갈증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 세 가지 증상을 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특정 부분에서만 증상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게 기본 세트인데 이것을 다 있다고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뇨를 치료할 때는 아주 성질이 찬약을 써요. 그게 백고탕이라는 건데 석고로 이 약을 쓴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섭생하는데 일상 섭생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성질이 찬 성질을 권하는 이유가 그때는 등록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공부하자고요. 제립적 문제는 앞에 설명했고 요식음 이런 것은 뭐다? 이렇게 딱 잡아주는 힘은 뭐가 발현한다? 콩팥이 발현한다고 했어요. 신경하는 거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콩팥이 싫으면 어떠냐? 병강세는 어떻게 할 거냐? 병강세는 근데 콩팥은 절대 사법 없이 복법만 있는 거예요. 반대가 있겠네? 뭐가 그럴까? 심이 그래요. 심은 복법이 없어. 사법만 있어요. 근데 말은 사법이라고 하는데 진정시키는 양만 있다. 안신제가 있잖아. 자꾸 흥분하지 않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심은 별명을 붙여놨어. 우리 몸에서 뭐다? 군주지관이다. 임금 같은 기관이다. 심이 흥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저는 모질같이 흥분해갖고 절해버리면 안 된다고. 항상 푸카페이스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것이지. 저는 미친놈같이 절해버리면 대단히 많은 임금이. 촐싹되는 임금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너무 점잖은 또 대통령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너무 점잖은 이 콩팥은 변비의 문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화변비라고 해서 간화변비.
간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겠죠. 간화라는 것이. 그렇게 새로운 환경을 갖거나 마음이 불편한 것을 하면 똥을 못 사. 저번에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 한 팀이 저만 믿고 간 부부가 있어요. 여자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변비가 어떻게 심하대. 조금 얘기를 하고 갔거든. 베트남 음식을 다 싸갖고 오이치를 싸갖고 와서 한국에 와서 버려. 아니 이게 간화된 거야. 이제 신경성 반응에 예민해서 그런 거야. 시민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간화된 거가 있어요. 또 하나가 금방 물기를 뭐가 관장한다고 했어요? 폐가. 폐가 건조해가지고 열이 있으니까 물기를 대장에 있는 물기를 다 폐하고 대장은 부부장기잖아. 대장에 수분을 좀 내겨놔야 되는데 다 갖다 써보니까 어때요? 폐 때문에 생긴 건조해서 생긴 폐조변이다.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그 약국에 가면 뭐막 브랜드 약 해도 되죠? 뭐 아락실 뭐 있잖아. 뭐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락실 먹으면 아주 그냥 직방이야. 어떤 사람은 먹어도 안 파는 거 없어. 원인이 달라서 그런단 말이야. 또 하나. 특히 이제 우리 장이 이렇게 가볍게 안에가 들었고 밖에는 부라겠죠. 이 부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연동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음식을 탁 보면 위에서 쪼물락쪼물락 해서 소화수덕해서 12장을 지나 소장을 남기면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영양분도 뽑아내고 다시 주물러서 이제 대장을 넘겨주면 계속 연동을 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헤헤. 이거 희마리가 없네. 여기서부터 희마리가 없어. 이걸 보고 장무력. 소화력이 떨어져도 변비가 없습니다. 장무력. 그게 이제 이 변비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게 착안해서 뭘 하냐면은 많이 먹어야 똥도 싸는 거예요. 밀어내기 싫어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싸지? 그러거든. 그것은 아니야 사실. 연동운동을 잘 하면 되게 돼. 장무력에서도 변비가 올 수 있어. 몸이 그것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문제는 노인성 변비가 있어. 장이 무력한 정도가 아니라 장이 수도배 갖고 있어. 그게 어째요? 차이만 파내야 돼. 돈을 조금씩 모아주십시오. 나중에 똥꼬 파주는 소리가 노인성 변비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노인성 변비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유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삿살을 유도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나인 씨가 갖다 주신 그 우유로 요구르트로 만들어서 노인들 드리면 더 이상 이상적이지 않을까? 뭐 그러지 않을까요? 한번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조금 부작용도 줄이고 그렇게 합니다. 자, 변비 해결하는 약용장, 우리는 약용장 본초 생활반입니다. 여기 생활본초반이요. 변비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죠 변비를 어째요? 폐를 촉촉하게 영양을 넣어줘야 돼. 시원하게. 명분도 이런 걸로. 그죠? 근데 이제 장문액에서 올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장문액에서 오는 것은 뭐예요? 장이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이것이 대왕지실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지실을 우리 생장이 뺀다니까 이게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거지 뭐겠어요. 지가 똥을 쏟고 가 어떻게 그냥 자석처럼 붙여갖고 그거 아니에요. 장 운동을 촉진시킨다니까. 근데 스트레스성 변비다 그러면은 간에 스트레스를 빼주는 약제가 있어. 시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시오탕이라고 있어요. 그런 변비는 좀 뇌졸중 이것이 요거는 수련해야 되는 겁니다. 뇌졸중 수련. 왜 병이라는 게 말입니다. 진행을 이제 예방학 교실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100까지를 몇 단계로 하냐? 5단계로 나눠요. 5단계로 나눠요? 여기까지 안 버리면 죽어버리는 계속하면 죽어요. 여기가 딱 오면 병원에 가면 뭐라? 여기서부터 병이라고 말해요. 병. 현상을 유지시키는 게 있어. 이것이 현대의학의 기본 목표입니다. 특히 의사 그런다? 요양원 가면 절대 안 죽고 여기 있어서 계속 살려놔. 돈을 버리진 않잖아. 돈이 굴러 들어왔는데 포기라고 했어, 의사들이. 우리가 바라는 건 치유력을 발현해서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게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이 고개를 능선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방과. 우리가 이거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이거. 여기 안 넘어서게끔. 서로 격려하고 안았고 이렇게 같이 가자니까. 여기 넘어보면 끝나. 예. 사람이 이상해. 이렇게 이전으로 돌아보면 좋은데 요인이 제거가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총탄에 맞은 상처는 이국종 교수가 치료해본다니까. 마음의 상처는 회복이 된다고 안 된다니까, 트라우마가.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애정이 투여되지 않고는 회복이 안 된다. 꼭 나온가 봐. 뭘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만 소리라면 한동 푹 그래, 한입 힘들어. 이 뇌졸중은 어찌됐든 이 스트레스에서 온 건데, 그래서 내 인문학적인 소양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뇌졸중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이거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재발한다는 거 아시죠?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한마디로 노랑태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 근데 있어. 말을 안 하면 세상에서 바보로 알잖아.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꼭 어디 가가면 한 번씩 나 여기 있어라는 걸 한 번 하고 잡잖아. 한 번씩 한가 없어. 이렇게 노랑태수 같이 살면 좋은데 저도 이제 후회를 좋거든요. 치매가 옵니다. 치매는 일본식 그 표현 방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어리석은 치자를 써요. 어리석은 치자를. 이제 아는 게 병들었다는 뜻이잖아. 네, 아는 게 병들었다. 이거 어리석은 치자야. 이것이 멍하다는 뜻이야. 어둠 몇 자. 이게 치매인데.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우리 정력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거 콩팥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제 되게 간단히 해보세요. 인식의 문제. 콩팥입니다. 콩팥 중요하죠. 중요한 점 나중에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왔잖아. 선생님께서 혓바닥 물어보셨어요. 자, 오간 중에 혀는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심해. 내가 안에서 볶아져 버리면 혓바닥이 갈라져 버려. 노바닥 그 가뭄 노바닥 갈라진다. 이게 더 심해지면 새카매진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저는 봤어요, 그거를. 예전에 그 스님들 중에 법능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80년대 막 그 민중가요, 강주출자가 이런 거 잡고 가신 분이. 실은 제가 국악과를 같이 다녔어요. 저보다 1년 늦게 왔는데 저를 엄청 예뻐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결혼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 부인은 활동해요. 그 분명을 나무라고 썼는데 어차피 다르니까. 근데 군대 가서 보니까 텔레비 나와. 중이 되었네, 이 양반이. 군대에 있는데. 대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가지고 자기 뭐 중생활하고 저는 이제 제대로 이제 젊은 시절을 또 방황하면서 보냈는데 어떤 분 연락이 왔어요. 본능 스님 몸이 안 좋다고 좀 봐주라고 해서 갔지. 갔더니 해가 새카만 거예요. 스님, 제가 심히 허하면 이렇게 혓바닥이 까매진다는 걸 책으로만 봤습니다만 어찌된 연유니까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심장이 약해가지고 죽으려 살려놨다요. 그렇게 법능 스님 그 인터넷에 한번 저희가 들어보십시오. 희마리가 없어요. 당신도 그렇게 말해요. 당신도 그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혀 색깔은 돌려놨는데 참 한계하거든요. 한 번은 갔더니 콜라를 이렇게 싸놨더라고. 목상. 뭐요? 주는 게 뭐 행사에서 한다. 아이 저거 내 약이네. 자기 약이다. 야. 미쳐. 어떤 놈의 새끼가 그런 짓거리 했는지 모르는데 나는 자기 석가와 형이라 말을 못하겠고 오행생치 간다고 해요. 항상 세상에 자기 동생이 콜라가 맞다고 준 거예요. 왜 긁었어? 속이 타니까 콜라를 먹이면 속이라도 시원할까요? 순간 그럼 먹이면 쓰겠어요? 한장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혹시나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해도 좋아요. 해봐야지 죽을 일 아니면. 근데 대체하고 한다는 사람들 잘못 만나면 그런 걸 경험한다고요. 돈도요. 경제적인 부분도 잔인하게 뜯어내버려요. 그런 거 조심해요. 이거는 심의 문제입니다. 심의 문제. 그러니까
얘가 팍 트죠. 열이 이제 치고 가슴에 열이 올라오니까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기존에 우리가 봤잖아요. 수급 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이 일이 없더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피곤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기전에 의해서 콩팥 기운이 이거를 제어를 못할 형편이 되면 심화가 위로 올라와 버리겠죠. 이거로 내가 너무 피곤해서 피곤한 이유는 뭐다? 휴식이 없이 너무 무절제하게 잘 때 먼저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아까 이 꼭지 안 넘을 정도 범위 내에서 융통성 우리말로 유도리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좀 유도리 있고요. 또 밤에 모셨으면 낮에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선생님이 꼭 점심을 드시면 낮잠을 한 30분씩 주무시더라고요. 사실은 시골생활 해보니까 구원장 할 만한 생활 패턴이더만요. 낮에 조금씩 한숨씩 이렇게 중간에 주무실 수 있는 게 참 좋은 태도 같아요. 이제 음양 오해가 이대경 선생 이거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많이 없으니 이걸 마무리하니 본인이 전장 나가고. 네? 지금 아까 지금 그 경옥고에 숙주안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거를 먹어도 예. 혓바닥 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신에 영향을 넣어주는 기전으로 돼 있어요. 콩팥의 영향을. 경옥고가 기본적으로. 이해하셨나요? 자, 경옥고 뭐뭐 있었죠? 이거는 생주안이에요. 숙주안이 아니라. 생주안이구나. 네, 생주안. 이거는 청열시키는 약 있죠? 열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열을.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감기하고, 인삼하고, 인삼하고. 아, 복령하고, 공량. 인삼하고. 그런 걸 불러서 쪄놓은 거잖아요. 이럴 때 보람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육의 효과 아니겠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